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예쁘고 연기 잘하는 배우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출과 화제성, 그리고 끝없는 거짓말과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배우들,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누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거짓을 늘어놓았고, 누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 연예계 논란의 아이콘 순위를 공개합니다. 9위는 클라라입니다. 클라라는 거짓말이 워낙 잦아 구라 여신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지 않아 보는 이들을 늘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밤참 레시피라며 소시지 파스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시지 사이에 파 사면을 꽂아 요리하는 방식을 보기에도 예뻐야 맛있다며 자신이 개발한 아이디어처럼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레시피는 과거 스펀지에서 소개된 적 있고 해외 사이트에서도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리법 표절 논란이 일었고 클라라는 부랴부랴 사과문을 올려야 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 박은지가 10년 동안 배운 요가 동작을 선보이자 클라라는 10년이라니? 근데 이렇게 해요? 라며 자신은 요가를 배운 적이 없으면서도 동작을 할 수 있다고 우기듯 말했습니다. 물론 과거 방송과 공개 사진에서는 그녀가 요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 속의 그대에 출연했을 당시 신동엽이 연예인과 사귄 적 있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라디오에서는 과거 집착이 심한 톱스타 남자친구가 있었다며 그가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지려 하면 손목을 긋겠다며 일본으로 도망갔다고도 덧붙였죠. 연예인 남자친구의 유무가 시시각각 바뀌는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로드 방송에서 박지훈이 치맥 좋아하세요? 라고 묻자 클라라는 정색하며 아니요, 와인과 샴페인을 즐겨 마셔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퀄리티쇼에서는 치맥을 당연히 좋아한다며 야구까지 좋아한다고 공개했습니다. 과거 발언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혼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을 위반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소속사가 공개한 카톡과 계약서에서는 회장의 성희롱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클라라가 먼저 노출 화보와 개인 사진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소속사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회장이 애도를 제안하자 클라라는 인생은 짧다며 자기만 도와달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고 조문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비난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클라라는 울면서 계약 해지를 위해 꾸며낸 것이라며 회장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연예 활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중국으로 진출하여 재력가, 재미교포 남편과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8위는 구혜선입니다. 허언증의 무서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구혜선입니다. 과거 사극에서 그녀는 고증이 중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서클렌즈를 끼고 연기했는데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후 그녀는 이 렌즈는 단순한 서클렌즈가 아니라 시야를 넓혀주는 보안 렌즈라고 해명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렌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녀는 머리 부상을 입고 뇌 사진을 찍은 뒤 자신의 우뇌가 다른 사람보다 2배쯤 크다며 예술적 재능과 적성이 맞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과거 예고 시험에서 유아 그림으로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사립학교라 집안 재정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언급한 사건입니다. 사실 예고 시험에서는 유아 그림을 평가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했습니다. 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허언증 논란으로 주목받았으며 안재현과의 이혼 사건으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그녀는 카톡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SNS에 올리며 안재현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해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부분의 카톡 내용은 단순한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일상적 메시지였고 그녀가 주장한 외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사유는 부부간 성격 차이였지만 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덕분에 안재현은 2년간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국민적 비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구에서는 방송 활동을 지속하며 연애 중이라고 했다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등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허언과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점철된 그녀의 행보는 보는 이들에게 씁쓸한 풍자를 안겨줍니다. 7위는 함소원입니다. 함소원 역시 과거 누드화보로 한때 주목받았지만 학력 부풀리기 논란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숙명여대 무용과를 휴학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학사 경고를 받아 이미 제적된 상태였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학력을 속이고 입학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을 허가했고 그럼에도 그녀는 숙명여대 무용과 차석으로 입학했다고 거짓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는 편입을 통해 입학했으며 재학 기간은 겨우 1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함소원은 중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5살 연하의 중국 재벌 2세와의 연애설도 있었는데 기사는 그가 100억 원 상당의 선물을 주려 했으나 함소원이 거절하고 이별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의 얼굴도 공개되지 않아 이거 실화인가? 라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이름조차 한국 언론에서 처음 등장한 장혜희라는 이름이 중국 드라마 속 재벌 캐릭터와 같다는 점은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사진 속 인물은 전 태권도 선수 문제성으로 밝혀졌고 장혜희의 실존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함소원은 이때를 틈타 한국으로 복귀하며 중국에서 만난 남친의 재력을 방송에서 자랑했습니다. 그는 차를 3대씩 끌고 나와 마음껏 고르라 했고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지우게 하기 위해 휴대폰을 3대로 바꾸게 했다는 일화까지 공개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중국에서 서연, 장윤정급 인지도를 누렸고 스태프 6명을 거느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이름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한국 방송에 복귀한 후에도 함소원의 거짓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집안이 준재벌급이라 자랑하던 그녀는 아내의 맛에서 하얼빈 별장에 머문다고 홍보했지만 그 별장은 추석 시즌만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광저우 신혼집도 월 200만 원짜리 렌트하우스였음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결국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는 불상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함소원은 별다른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고 평판이 바닥을 치자 인스타그램에 남편과 이혼했다며 관심을 끌었지만 실제 이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물건을 공동 구매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와중에도 함소원은 재력 자랑을 멈추지 않았고 이제 뭐가 진실인지 본인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6위는 조정린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조정린이 갑자기 기자로 변신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배경에는 그녀의 끊임없는 거짓말과 자기 과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는 조정린을 칭찬하며 귀엽다고 치켜세우고 강경준과 잘 어울린다는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그 수많은 예찬 글이 모두 조정린 본인이 작성한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들과 억지로 자신을 연결짓거나 다른 연예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망상적 글을 쓰는데 열정을 보였습니다. 신화의 이민우, 배우 조인성, 강경준 등과 자신을 엮거나 타 연예인들을 비교하며 노골적인 질투를 드러내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대리 수치심까지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했을 때 미호 씨 표정이 다양해지는 걸 느낀다. 자주 울고 자주 화내고 자주 장난치는데
정민이가 여자인 내가 봐도 사랑스럽다. 마음도 천사처럼 여리다. 조정리는 너무 귀엽다. 민우랑 경준이 둘 다 좋아할 만하다. 또 다른 글에서는 타블로와 자신을 연결하며 라디오에서 타블로가 조정린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등의 근거 없는 상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린 관련 게시물은 방대한 양으로 쌓여갔고 네티즌들은 그녀의 자작극임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싸이월드 미니홈피 캡처 이미지가 문제였는데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 설정 메뉴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글과 사진이 조정린 자신의 자작극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예계에서 사라진 조정린은 이제 TV조선 사회부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소설 쓰듯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글 솜씨를 보면 기자라는 직업이 그녀에게는 천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예인 시절부터 이어진 과장과 허세, 그리고 자기 중심적 망상이 결국 새로운 영역에서도 재능으로 승화되는 모습 보는 이로 하여금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5위는 한성주입니다. 한성주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여자로 불렸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고 만 인물입니다. 1994년 미스코리아에서 당당히 입상하며 주목을 받은 그녀는 1996년 SBS 아나운서에 합격하며 인생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3년 뒤에는 재벌가 아들과의 결혼으로 세상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는 듯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면서 그녀는 한순간에 이혼 열풍과 소문 속으로 추락하며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찾고 다시 결혼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현명한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홍콩에서 함께 지내던 중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두 사람 사이의 불화로 번졌습니다. 한성주는 출산을 원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갈등 끝에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전 남친은 개인적인 영상을 유포하며 전방위적인 폭로전을 벌였고 한성주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과 SBS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 대한 의문뿐 아니라 이혼 이후 여러 금전적 스폰서와의 관계까지 폭로되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비화했지만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된 재판은 승자 없는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일련의 폭로로 인해 한성주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고 명예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진 과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씁쓸한 한숨과 함께 유명세와 사생활이 얼마나 위험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4위는 김지영입니다. MBC 드라마 다정보리에서 순수한 사투리와 감정 가득한 눈물 연기로 큰 인기를 얻었던 김지영은 2023년 예상치 못한 피투 논란에 휘말리며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의 폭로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자친구 래퍼로였습니다. 그는 폭로를 결심하기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고민했다고 밝혔으며 한때 김지영과 동거하며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부모님의 빚까지 끌어와 방을 구하고 월세를 대신 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지영은 두 사람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를 파양한 뒤 갑작스레 잠적했습니다. 몇 달 후 전 남친이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녀는 새 휴대폰 번호를 통해 연락했으나 돈을 갚기는커녕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김지영 측은 전 남친의 폭로에 대해 부모님과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할 계획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전 남친은 한 발 더 나아가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구시뉴스에 이 사건을 공개하겠다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추가 폭로나 법적 공방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김지영 측에서 180만 원의 빚을 갚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의 어린 나이에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빚 문제를 넘어 배우로서의 경력에 큰 부담을 안겼고 결국 그녀의 미래를 짐짓 무겁게 만든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때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던 이미지는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인해 한순간의 불신과 논란의 중심으로 변해버린 셈입니다. 3위는 소유진입니다. 귀엽고 밝은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유진은 특유의 애교 섞인 말투 덕분에 남성 팬들의 큰 호감을 얻었지만 그만큼 데뷔 초기부터 남자 연예인들과 얽힌 끊임없는 열애설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가인 안현모의 전 남편으로 더 잘 알려진 래퍼 라이머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결혼설이 돌다가 결국 결별 소식으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쳤던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결별은 각종 추측을 낳았고 라이머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곡 무슨 말이 필요해를 발표하며 이별의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비록 곡 속 가사에서 상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표 시점과 유진과의 결별 타이밍을 고려하면 누구를 겨냥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머는 또 다른 곡 그녀를 조심해를 공개하며 더욱 충격적인 가사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여성상을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당시 소유진과의 결별을 둘러싼 양다리설과 맞물리며 이 노래가 사실상 소유진을 겨냥한 디스곡이라는 의혹까지 번졌습니다. 노래 가사 속 내용은 당시 돌던 소문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몸매 좋고 애교 많은 여성이 몰래 유부남과 관계를 맺어 가정을 흔들고 그 유부남이 여배우에게 혼인빙자 소송을 걸면 여배우가 소송을 취하할 경우 다시 만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부남이 소송을 취하하자 여배우는 재력가와 초고속 결혼을 올리며 뒤통수를 쳤다는 소문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소유진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성일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봉사와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해온 소유진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에이 설마요 라며 단호히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연예계에서의 밝은 이미지와 달리 연애와 루머 속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곤란함과 추측들은 보는 이에게 씁쓸한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2위는 바로 조보아입니다. tvN 드라마 잉여공주에서 함께 연기하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조보아와 온조. 두 사람은 연기뿐 아니라 속궁합까지 잘 맞았던 듯합니다. 한 방송에서 온조는 연애 스타일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에 대해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20분이고 연애 스타일은 낮저 밤저라고 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발언 같았지만 사실 이 말의 진짜 의도는 공개 연애 중인 조보아와의 관계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발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보아를 낮저 밤저 이미지로 연결짓게 되었죠. 온조가 직접적으로 그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성을 예로 들며 조보아를 연상하게 만든 셈이니 당사자인 조보아에게는 결코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과즙 마스터 과즙세연도 있습니다. 과즙세연은 예상치 못한 과즙과 육즙의 조합으로 화제를 모았고 방시혁과의 핫한 만남으로 인지도를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숨기고 싶었던 전 남친의 폭로 사건도 재조명되며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전 남친에 따르면 과즙세연은 팬으로부터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 받았고 처음에는 과한 선물이라 느꼈지만 다른 팬들이 1,000만 원어치 별풍선을 보낸 적도 있어 큰 후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필리핀 여행에서 터졌습니다. 그녀는 그 여행에서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착용하고 떠났으며 여행 중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와 호텔 예약도 본인 명의가 아니었고 돌아온 손에는 샤넬 디올 등 명품백 6개와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전 남친이 확인한 결과 그녀와 함께 여행했다고 주장한 친한 언니는 필리핀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으며 실제로 함께 여행한 이는 과거 4천만 원 목걸이를 선물한 열혈 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전 남친은 결국 이 사건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과즙세연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행은 미리 계획된 것이며 지인 여성 2명과 함께 갔다고 주장했고 명품백도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며 5천만 원 현금을 세관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집세연이 1년에 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운데 명품백 몇 개와 5천만 원 현금, 3박 4일간의 필리핀 여행이 정말 그녀의 과즙과 육즙 믹스 노력의 산물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과즙세연이 꾸준한 후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행동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과즙세연과 조보아를 둘러싼 논란은 화려한 이미지와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후원과 연예계 권력 구조가 얽힌 복잡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팬과 대중에게는 씁쓸하면서도 자극적인 이야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1위는 2018년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하루입니다. 하루는 뛰어난 춤 실력과 매력적인 비주얼로 데뷔 전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인해 연예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잠시 유흥업계에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밝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인 7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중 하루는 일본 볼룸 댄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이색적인 이력을 자랑하며 데뷔 전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습생 기간 단 4개월 만에 데뷔한 그녀는 강렬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춤선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 SNS 계정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영상 속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3개월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녀의 아이돌 활동 당시 사진과 생일이 네이처의 하루와 일치하면서 사칭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해당 인물이 하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논란 발생 3개월 후 하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댄스 스튜디오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유흥업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네이처는 팬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데뷔 5년 만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하루가 근무했다는 업소는 접촉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업소로 알려졌으나 연예계에서의 이미지 타격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